브릿지를 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고 이제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2개 정도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 중이신데 추가로 4개 정도를 심어서 아예 그러니까 틀니가 아닌 임플란트 치아로 변경이 가능한가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기존의 임플란트들이 이제 괜찮고 현재 유지 상태가 괜찮고 심어진 위치들이 이를 제작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적절한 위치에 심어서 전체적인 그 치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아로 바꾸는 것과 이제 틀니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 틀니의 그 분홍색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졌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그 임플란트로 다 바꾸시는데 그 플라스틱 부분이 없어지니까 잇몸에 지지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홀쭉해 보이고 보기 싫은 경우도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바꿨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앞니가 이제 빠져서 브릿지랑 임플란트 중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분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 뭐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넣고 브릿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브릿지를 했다가 또 브릿지와 치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주셨어요. 네,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직접 본 경우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뼈의 폭도 중요한데요. 뼈의 폭은 기존의 내 치아가 갖고 있는 뼈의 폭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앞니는 발치를 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가늘고 작아요. 폭도 굉장히 작고 원래도 뼈가 좁은데 주변 뼈가 많이 소실된 경우에 앞니 사이에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앞니 뼈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하고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쪽에 치아에다가 걸어서 브릿지를 하게 되는 게 다음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브릿지를 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고 이제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 봤을 때 이제 뼈가 많이 너무 없어서 뼈 이식을 통해도 임플란트를 힘든 경우 브릿지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이 전체적으로 잇몸병이 너무 계속 진행이 되고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힘들게 해봤자 옆에서 계속 치주염에 이완이 되어서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더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남아있는 그 치아가 좀 애매한 수명을 예측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옆에 있는 치아를 놔뒀을 때 임플란트에 잇몸병이 옮을 걱정도 좀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옆에 치아에다 브릿지를 해서 한 번 더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제 치아를 나중에 같이 발치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임플란트로 이제 변경을 하시면 잇몸병은 이제 치아 쪽에서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되는 치아를 한 번 더 좀 적정 기간 좀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까지 망가진 다음에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방법,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틀니를 생각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위에 틀니가 잘 빠질 것 같아서 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아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는 그냥 쓰라고 하냐라고 이제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 틀니는 입천장을 다 덮는 구조예요. 그래서 넓어요. 그래서 딱 사용을 하게 되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좀 적겠죠. 그래서 굳이 잘 안 아픕니다. 예. 그리고 위에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것 같지만 이 틀니를 딱 사용했을 때 주변에 움직이는 구조물이 없어요. 예, 입천장 움직이지 않죠. 예. 주변에 움직이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잘 장착이 되면 쉽게 입술에 딱 잡혔을 때 쉽게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혀 때문에 혀를 덮는 틀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를 빼고 난 나머지 이런 U자 모양의 잇몸에다가 틀니가 올라가게 되는데 면적이 일단 좁아요. 위에가 이렇게 넓다면 아래는 이렇게 좁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식사를 할 때 이제 위아래가 같이 이렇게 맞닿아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맞닿아서 식사를 할 때 같은 힘이 양쪽에 가해지는데 위에는 입천장을 덮으니까 넓고 아래는 좁아요. 넓은 곳과 좁은 곳에서 같은 힘을 받게 되면 좁은 곳은 굉장히 아프게 되죠. 그래서 틀니를 할 때 보면 아래 틀니가 항상 아파들 하세요. 많이. 그 다음에 아래는 혀가 말을 하거나 식사할 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틀니도 좁아서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혀가 계속 치니까 틀니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쓸리고 불편한 부분이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틀니 기본 말씀드릴 때
위에는 그냥 틀니, 아래는 2개 정도 기본으로 심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위에는 그냥 넓으니까 그냥 틀니를 사용하셔도 적응이 어느 정도 잘 되시고, 생각보다 아래쪽이 더 아프고 불편하세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보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위에는 잘 떨어지지 않고요, 아래 틀니가 많이 움직여서 불편하기 때문에 더 힘든 곳에다가 보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